안녕하세요. 서기와 명희의 실험청입니다. 실험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푸딩이 개껌 먹네. 푸딩이 전용 공간이에요. 네. 네. 밖에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습해요. 비가 와서 좀 시원하면 좋은데 너무 습해.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은 더 더워요. 더 끈적끈적 구멍이. 이제 초여름이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 비가 내리는데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아이고. 나가다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삼겹살! 처갓집 가족 식구들이 같이 먹기로 했죠. 영상에 삼겹살 어떻게 먹는지 살짝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저번에 자녀 얘기했으니까는 이번에는 뭐 결혼? 결혼. 사랑? 사랑? 연인? 집? 주제는 명희가 좀 정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좀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건인 집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그럼 궁금한데요? 주제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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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파트가 좋아? 뭐야? 단독주택이 좋아. 내 머리를 읽었어요, 생각은. 생각 읽었어요. 아파트가 좋아, 단독주택이 좋아. 아파트가 좋아? 단독주택이 좋아? 어떤 게 좋은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정말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무래도 장난집이 뚜렷하니까는. 우리 한번 좀 객관적으로 아파트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단독주택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메리트가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좀 나열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 장단점을 얘기해보자는 거죠? 네네네. 서로가 갖고 있는 그리고 또는 사회적으로도 이게 좋다 나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먼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선은 아파트를 먼저 해보죠. 그럼요. 아파트의 장점. 아파트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분양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파트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양이라고 떠오르는 거는 자신의 뭔가 재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라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닌가? 그거보다 이제 집값이 오를 때 확 오를 수가 있다. 그니까요. 그런 거 있죠. 집값이 분양을 오를 때. 받으려는 이유가 막 단독주택 분양합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있긴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가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것도 있어요. 세대가 많다 보니까는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럼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것도 같이 사인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안건을 내면은 혼자서 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내면은 그게 더 이제 결정될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 세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안건을 내는데 그런 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편리함이 단독주택보다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주변에 공원 근린시설 같은 것도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꼭 그런 것도 같이 만드는 사회적인 좀 건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을.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신축들은 많이 그렇죠. 주변에 이제 나무하고 숲 같은, 풀 같은 거를 많이 1층 앞에 이렇게 심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1층에는 차가 없게 지하 주차장으로 다 주차하게끔 한다던가. 이것들을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게 아파트는 약간 개인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나 그런 그렇죠. 정부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생활 쪽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설계할 때부터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주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를 먼저 이렇게 같이 계획하고 조사하고 짜고 다 들어가니까는 그런 것들. 근데 옛날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요즘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에 헬스장이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뭐 유치원이나 놀이터나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오토바이 출입금지하는 것도 많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왜냐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생각해보니까 경비원도 따로 계시네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 지키는 분도 있고. 그럼 가장 좀 메리트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리함인가?
편리함도 크죠. 뭐가 편리함이 제일 큰 수도가 거예요. 안 나온다던가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음. 전기가 끊겼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 경비실이나 경비 아저씨나 아니면은 그 있어요. 그거 해주는 곳이 거기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 되니까는. 그러면 아파트의 장점을 편리함으로 좀 한번 일단 잡아봐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편리함이 되게 있는 폭넓은 구체적으로 카테고리가 많이 있겠지만 좀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파트의 장점 중에는 편리함이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데메리트 단점은 말 그대로 좀 반대의 의미겠죠. 편리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단점 중에 층간소음이죠 아무래도. 층간소음.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고 맞아요. 큰 사회적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층간소음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신축으로 지어도 층간소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층간소음이라는 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죠. 층간소음, 그리고 흡연. 흡연. 집안에서 흡연도 담배 그래요? 하거나 담배 피거나 그러면 담배 연기 올라가고 화장실에서 피는 사람도 있다는데 화장실을 환기구 통해서 결국 위아래 다 올라가거든요. 흡연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서 피기를 또 많이 요즘 아파트에서는 권하기도 하죠. 맞아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공동체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유로움이 삭감되네요. 어느 정도 줄어들죠. 약간.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편리함이 있지만 자유로움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들려오는 얘기로는 실제로는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되게 경쟁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좀 아이들이 노는 그런 공간에서 다른 곳에서 온 아이가 들어오는 것도 막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이제 비교가 많이 하게 돼요. 아파트에 살게 되면 저기는 몇 평대에 살고 우리는 무슨 아파트, 우리는 뭐 자이 아파트, 누구는 뭐 좀 뭐 작은 아파트, 누구는 큰 아파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편가르기 같은 게 또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파트 때문에 편을 가르는 건가요? 아니면 동 때문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주거 지역 때문에 편이 가려지는 건가요? 결국 집값이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건 집값. 집값으로 이제 근데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물론. 근데 그쵸, 일부에서는 그렇겠죠. 집값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파벌이 생기는 건가? 파벌도 있고 이거를 만드는 거죠. 뭐라 해야 되지? 순위 같은 계층 같은 걸 만들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가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폐해죠, 폐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그러면 아파트는 그러면 이제 장점은 편리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의 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반면에 단점으로는 좀 자유로움이 삭감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계층적으로 안 그러는 곳도 있겠지만 계층적으로 좀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비교 의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단독주택 한번 생각을 장점. 해볼게요. 단독주택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전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망이죠, 저는 단독주택. 서기는 아파트에만 살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독주택에서만 살았어요. 지금은 신축 빌라로 왔지만 네. 그 단독주택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자유로웠다. 그리고 내가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을 받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유로움이죠? 단독주택도 너무 많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마당을 갖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마당을 갖고 그리고 있는 옥상도 좀 있고. 옥상도 있고. 네. 단독주택에서 이제 삼겹살이나 뭐 밖에서 구워 먹는 것들 그런 거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롭죠. 네. 그리고 나만의 공간 같은 정말 집이라는 그 개념이 약간 우리만의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큰 거 하나는 아파트는 구조가 그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은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뭐 2층으로 지을지 복층으로 지을지 계단을 놓을지 아니면 여기다가 뭘 넣고 여기다 뭘 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설계가 좀 가능하죠. 어느 정도. 제가 살았던 단독주택은 저희가 4층이고 밑에가 3층에 또 가구가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도 뭐 가구가 있었던 것처럼 단독주택이 만약에 단독주택은 수익 임대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자체가 아파트랑은 달라서 이게 집값이 딱 뛰어오르는 게 아파트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아니라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단독주택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유로우니까는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서 뭘 만들 수도 있고 잔디를 깔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아이들을 위한 그네를 만들던가 개집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놓을 수도 있고 그 단독주택은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 맞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는 좀 장점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단독주택의 단독주택의 단점. 전 제일 크게 얘기를 드는 게 관리예요. 관리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관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안 되면 또 설비를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지출이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살던 집에 또 이제 이사 가기 전에는 개미가 엄청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좋은 게 아까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저희 포도나무도 키우고 대추나무도 키우고 맘대로 키웠거든요. 옥상에다가도 뭐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런 낡은 집이다 보니까 개미들이 하나 집을 지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 그때 그게 정말 너무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개미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기는 해요. 그런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할머니 댁이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였구나. 태풍 매미가 왔었을 때 집이 이제 넘친 거예요, 물바다 된 거예요. 그 쓰레받기로 이렇게 푸고 양동이를 이렇게 푸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시에서 지원오고 막 라면 주고 그랬던 기억하고 또 전기가 안 나오면 그것도 다 뭐 해야 되고 보일러도 안 나오면 다 열어가지고 보일러 이렇게 다 수리하고 뭐 부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돈으로 나가는 거죠. 돈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관리하려면 또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쵸. 근데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것도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는 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짐이 또 생겨버리죠. 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아파트보다는 집값이 막 놀러가거나 막 이런 거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또한 단독주택인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왜냐면 사람들이 또 아파트를 많이 원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많이 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좀 덜 오르죠, 올라더라도.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이런 도심 지역은 아파트로 좀 많이 돼가고 있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원하면 약간 도심을 좀 벗어나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결단하지 않고서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 또 단독주택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낡은 집 말고는 뭐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준다 이런 거는 전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도시적으로 제약은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객관적인 시선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서기는 단독주택, 아파트,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령이는요? 령이 좋은데요? 먼저네. 저는 나이대로 나눠도 돼요? 네. 제가 지금 31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이를 이제 곧 가지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한 40쯤 되면 아이가 한 8살, 9살, 8살, 7살쯤 될 거란 말이에요. 40쯤에는 저는 이런 좀 뭔가 사람들 공동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곳 말고 말 그대로 우리 집이라는 편안한 곳 있잖아요. 막 오며 가며 사람들을 굳이 뭐 밖에 나가지 않고서야 만날 필요 없는 나만의 좀 그런 공간이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나 혼자만 있다, 우리 가족만 있다 라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 그 나이대쯤 되면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활동은 내 집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진짜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젊을 때 네. 단독주택 같은 데서 살고 싶고 아. 나이가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는 내가 집 관리를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치든 수리를 하든 시간 내서 볼 수 있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물론 시간은 더 많을 수가 있죠. 근데 힘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전 회사 회장님의 이제 사모님이 이제 한 70대 정도 되셨겠죠. 70대 됐는데 그제 가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단독주택을 늘 타다가 너무 편하대요, 너무. 자기가 맨날 화단에 물 주고 뭐 마당 정리하고 마당 뭐 쓸고 청소하고 막 그래도 뭐 나무에서 뭐 열매 떨어지면 그거 치우고 뭐 보일러도 수도도 이런 거 다 관리하다가 아파트로 가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아파트 올 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한 40살쯤에는 갔다가 다시 오면 되잖아. 한 내가 60부터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 뛰어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뛰어놀 때는 이제 단독주택에서 같이 뛰어놀고 저는 거기서 같이 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애기랑 같이 뭘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뭐 사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똑딱똑딱 해가지고 같이 만들고 내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또 보여주고 싶다니까 오히려 저는 젊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는 이제 오히려 단독주택. 그럼 당장 단독주택 가고 싶었겠네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저는 사실 저도 지금으로 갈 수 있으면 지금부터 가고 싶어요. 바뀐 것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 서기하고 령이 부부가 뭔가 그러면 단독주택의 장점인 약간 자유로움을 선호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을 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도 되게 자유롭고. 젊을 때는 특히나 또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누가 해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더 속박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서기하고 령이는 단독주택, 둘 다 단독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설득이 됐어.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좀 됐어. 근데 나도 단독주택 좋아해. 좋아. 근데 저희도 늘 항상 바뀌잖아요. 맞아요. 우리 차도 중고차 살려고 그랬다가 새 차 살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듯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바뀌고 고민하고 어제 다 생각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단독주택 대 그리고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곳이 더 좋으신가요?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